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설 종합, 비가림 시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23년도 기준 농구먼 이론서 132페이지 있고요. 되도록이면 카페에 올려져 있는 시설만 모아놓은 그 이론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1과목에서 보험금 한번 보고요. 네, 여러분 이미 다 이전 두 강 분량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2과목에서는 조사, 그 다음에 보험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비가림 시설 보험금, 뭐 주계약이든 화재 특약이든 보상하는 재해가 다를 뿐 보험금은 똑같죠. 물론 화재의 경우에는 자기 미차감 특약이기 때문에 특약 가입하면 손해는 보상해 주지만 자기 부담금 이것도 더 좋은 거죠. 자기 부담금도 차감 안 하고 특약 가입해서. 자, 일단 여러분 비가림하면 떠오르셔야 되는 게 뭐다? 제조달가액 평가, 뭐를요? 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다 제조달가액 평가, 그리고 비례보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실손 보상이다. 할래 할 수가 없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입금액에서 배웠죠. 왜? 공동보험조항 적용하는 그 시설이구나. 그런데 그 퍼센트 80% 이상을 가입해야 인수가 가능하니까 가입했다 이콜 전부 보험이구나. 그러니까 비례보상이 없구나. 일단 비가림하면 얘를 먼저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비손자가죠. 손해액이 뭐예요? 제조달가액으로 계산한 손해액.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래요. 자기부담금 어떻게 차감해요? 괄호 안에서 차감해요. 얼마나? 손해액의 10%. 근데 우리 위아래 한도 있었잖아요. 그쵸? 한도. 그 한도를 잠시 후에 조금 자세히 볼게요. 어떻게? 얼마나? 오케이. 그리고 가입금액 한도로, 가입금액 뭘로 계산해요? 제조달가액으로, 비손자가. 첫 번째 시설보험금, 가입금액, 가액, 제조달 또는 시가, 제조달가액. 두 번째 손해액, 제조달가액. 세 번째 얘를 보험금으로 만들어줬어요. 보험금으로 만들어준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 비례, OX가 핵심이다. 그쵸? 자기 이렇게 차감하고요. 얼마나 잠시 후에 보고요. 비례 안 하고요. 그쵸? 이거잖아요. 비용 손해 없으면 여기서 끝. 얼마나 쉬워요. 자, 자기부담금. 일단 손해액의 10%. 목적물, 즉 비가림 시설 손해액의 10%. 그쵸?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것까지 봤죠. 만약에 비용 손해가 있다면 비용 손해도 똑같이 계산을 해준다. 그 계산은 자기, 비례, 그리고 얘는 한도까지. 왜요? 얘는 한도를 위해서 이미 다 따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도 똑같이 자기를 차감하는데 똑같아요. 비용의 10%. 그쵸? 이번 사고에서 총 자기부담금 한도예요. 여기 자기부담금과 비용 손해에서 차감하는 자기부담금과 합해서 최소 30 이상, 최대 100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100, 비용 손해 자기부담금은 또 따로 100, 또 다시 한도 100 이게 아니고 합해서예요. 합해서. 사고당, 단지당의 의미가 그거예요. 다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이 밑에 있으니까 먼저 한번 볼까요? 쭉 내려가 볼게요. 자기부담금. 손해액이 10%더라. 이 손해액, 시설의 손해액, 그리고 비용 손해, 비용 다 합쳐서의 한도더라. 자, 비가림 시설 자기부담금은요.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자기부담금하고 똑같아요. 다만 주의할 거 두 가지만 보시면 되세요. 하나는 피복제 단독사고. 피복제 단독사고는 아무래도 골조가 아니라 피복제만 사고 난 거는 조금 한도가. 만약에 피복제 단독사고예요. 근데 손해액이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자기부담금 얼마? 손해액이 10%니까 10만 원. 오케이예요. 자, 손해액이 500만 원이래요. 피복제 단독사고인데 50만 원 아니죠. 10% 50만 원 아니죠. 최대 30만 원. 손해액이 9만 원이래요. 90만 원이래요. 자기부담금 9만 원? 아니요, 10만 원. 한도는 그 의미예요. 첫 번째 주의할 거 저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거 화재.
화재는 특약 가입했으면 보험금 지급, 네, 자기는 미차감. 자, 비가림, 농시, 부시 똑같습니다. 주의할 것 두 가지 항상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비용 손해의 자기부담금도 다 합한 거더라. 자, 1과목 마저 볼게요. 근데 어렵지 않죠. 이따가 보시면 여러분도 우리 해설노트에서 예시 문제도 풀겠지만 비가림 시설 정도의 보험금, 이건 뭐 그냥 뭐 대충 넘어가지 막. 그리고 어떤 분들 보시면 어려운 거, 막 중복보험일 때 막 아니면 뭐 해가림, 막 축사부터 막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림에서 확실하게 개념 잡아 놓으셔야 돼요. 쉽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은 다른 시설에 다 흔들려요. 자, 특별약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이제 농업용 시설물 가시면 특별약관 많이 보실 텐데, 시설에 해당하는 특약은요, 항상 공통적이에요. 여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특약이 좀 뭐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화재 특약. 시설에 해당하는 특약은 항상 기본적으로 화재, 특약이냐, 주계약이냐.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은 화재로 보상합니다. 특약 가입해야지. 자, 화재가 나오면요, 화재 대물배상 특약이 꼭 따라 나와요. 대물배상. 사실 농금원 이론서에 있든 없든 화재가 나오면 대물배상 특약이 따라 나옵니다. 시설과 관련된 특약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먼저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론서에 있든 없든. 대물배상 특약은 화재 특약을 가입해야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보험가입 기준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여기서 이거만 보시면 돼요. 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단지 단위로. 여러분, 단지. 우리 시설작물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는 하나의 동이 있을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A동과 B동이 있다 칠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지 단위로 가입을 했다 하지만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A동과 B동을 가입한 거예요. 그쵸? A동, B동 각각의 가입 금액을 산정해서 합해서 가입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A동의 구조체와 피복제, B동의 구조체와 피복제를 가입한 거예요. 다른 거 가입한 게 아니에요. 단지 안에 있는 모든 보험 목적물에 뼈대와 피복제를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을 했다. 얘들이 보험 목적물이란 얘기잖아요. 가입했다. 얘들이 보험 목적물이다. 즉 사고가 발생하면 우린 얘네들의 손해를 계산하는 거예요. 구조체와 피복제 얼만큼 손해봤지? 피해 조사해서 손해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개념을. 단지 단위로 가입했다. 단지 단위로 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금 오케이지만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동에 구조체와 피복제를 가입한 거구나. 가입금액 할 때도 면적 곱하기 구조체의 단위면적당 시설비, 피복제의 단위면적당 시설비. 손해조사할 때도 피해 입은 구조체 면적, 피복제 면적의 단위면적당 시설비. 간부가를 적용하거나 안 하거나. 됐죠? 요거 비가림하고 농업용 시설물은 조금 요거 인식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최소 가입 면적 200, 농업용 시설물은 300제곱미터죠. 요거는 단지 면적이에요. 한 동 면적 아니고 단지 면적 200.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인수제한 목적물 보시면 포도. 자, 235페이지 한번 보세요. 포도는 조금 신경 쓸 게 있습니다. 응용해서 문제 나올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있죠. 포도 비가림 시설만 이게 정해져 있어요. 비가림 폭이 2.4m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그럼 어떻게 되죠? 2.4 곱하기 0.85, 즉 85% 하니까 얘는 2.04m 최소폭. 그쵸? 2.4 곱하기 1.15 플러스 15% 하니까 얘는 2.76m인가 나올 거예요. 일단 괄호 넣기가 제일 유력하겠지만 괄호 넣기가 얘를 응용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있죠. 뭐. 길이만 주어지는 거예요. 비가림 시설 길이 딱 주어지고 예를 들어 길이 100m 해볼까요? 엄청 길게 100m 계산하기 편하게. 그리고 최대폭
최대폭이래요. 얘 알아야죠. 이걸 묻는 거잖아요. 최대폭. 면적 나오잖아요. 최소폭, 면적 나오잖아요. 자, 그거 계산해서 2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단지당 이 기준, 단지당 가입 기준을 초과하는가? 저 이상인가? 아니면 얘 미만이라서 가입을 못하는가? 자, 두 번째. 인수 대상 여부가 판단이 됐으면 제곱미터당 얼마래요? 시설비 주어지고 가입 금액. 여기서 무궁하게 문제가 뻗어나갈 수 있어요. 아예 인식을 해 두시든 아니면 프라마이너스 15% 해 놓으시든. 자, 동고는 바닥부터 천장 꼭대기까지죠? 천장 말고 다른 꼭대기가 있냐고. 보통 이렇게 아치형을 그리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동고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를 측고라고 해요. 측고. 어쨌든 동고가 3 프라마이너 5%를 벗어나면 인수 제한이다. 단 과수원 형태, 품종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더라. 네. 자, 특히 요거 좀 신경 써 두시고요.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포도 비가림 시설 저거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과실들. 네, 우리 농금원 이론서가 늘 한결같이 그러지만 공통적인 인수 제한 목적물 또는 공통적인 어떤 사항을 마치 여기는 실어놓고 이 품목에는 저 품목에는 안 실어놓고 그러면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요게 적용되고 요거는 적용 안 되나 보다. 근데 아니에요. 공통적인 건 다 적용돼요. 다 적용돼요. 물론 시험에 나온다면 이론서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에서 나오기가 쉽겠죠. 근데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농업용 시설물에 그런 게 특히 많아요. 자, 참다래 한번 볼까요? 비가림 시설에 관련된 것만 한번 볼게요. 시설.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참다래 비가림 시설. 이거는 가입 기준에 있었잖아요. 대추, 포도, 뭐가 와도 똑같은 거예요. 자, 참다래 재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가림 시설. 대추, 포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에는 이게 없다고 해서 포도 재배 목적 아니어도 되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목재, 죽재 안 돼요. 농업용 시설물 마찬가지죠. 인삼은 목재 되죠. 주 재료 중에 하나예요. 목재 철제가. 구조체, 피복제 등 보험 목적물이 아까 목적물. 우리 결국 얘네를 가입하는 거다. 변형되거나 훼손돼. 아니 이미 피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가입 안 되죠.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비가림 시설. 요거는 여러분 임차하는 건 괜찮아요. 임차. 내가 빌려서 짓는 건 괜찮은데 소유권 확인이 안 되는 거는 가입 못한다. 네. 건축 공사 중인 거 당연히 안 되고요. 1년 이내 철거 예정이다. 안 돼요. 고정식 비가림 시설은 일단 지금부터 1년 이상 봐야 되는 거예요. 고정식이라고 하는 게. 네. 기타 인수 부적절한 과수원 또는 비가림 시설. 대추 한번 볼까요? 대추 똑같죠. 건축 공사 중인 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비가림 시설 전체가 피복제로 쓰인 비가림 시설은 인수 제한이래요. 우리 지금 인수 제한하는 거잖아요. 대추 비가림만 이게 해당되나 보다. 아니에요. 다 해당돼요. 전체가 피복제로 쓰였다? 그러면 일반 비닐하우스다. 그럼 원예 시설로 가입해라. 농업용 시설물로. 근데 사실 농업용 시설물에서는 이게 해당하는 품목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포도, 대추, 참다래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닌 거죠. 네.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면 안 된다. 네. 비가림 시설은 위에만 이렇게 있는 거죠. 물론 참다래는 양쪽에 바람막이가 있긴 하지만 바람막이는 피복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이 과목 비가림 시설 피해 조사 이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한 내용 간단하게 해설 노트 한번 볼게요. 자, 보험금을 계산해라. 가입 금액 이거 몇 번 반복합니다. 가액, 손해액, 계산한 손해액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보험금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뭐 한다고요? 자기 부담금을 어떻게? 얼마나? 여기에서 괄호 안에서 얼마나? 손해액의 10%를. 하지만 주의하실 거 피단독과 화재 사고 미차감 완벽하게 농업용 시설물 자기 부담금 동일해요. 그리고 계산하라 또 하나 있었죠? 비례 적용해요 말아요? 얘는 안 하죠. 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다 제조달. 오케이.
근데 이때의 자기부담금은 뭐다? 단지당 사고당, 즉 시설,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 목적물의 10% 한도 적용해서 그리고 비용 손해의 자기부담금 다 합쳐서 해요. 이 사고에서 계약자는 아무리 많아도 100만 원까지만 차감하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제한 목적물 가입 기준, 아까 제가 포도 비가림 시설 요거 포도 비가림 시설은 최대 최소 해보면 요거 나온대요. 아예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죠. 얘도 마찬가지지만 얘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뭐 제가 핵심적인 키워드만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시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포도 비가림 시설. 자, 인수 가능 여부 따져보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따져보고, 그쵸? 그 다음에 조건을 봤더니 최대 폭이래요. 포도 비가림 시설이 여기 나와야 되겠죠? 왜? 다른 비가림 시설은 저기 없잖아요. 그럼 최대 폭이래요. 아까 2.4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5%였죠? 최대. 그럼 플러스 15% 하니까 곱하기 1.15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예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2.76. 길이가 50m래요. 그럼 얘가 면적이겠네요. 길이가 2.76 곱하기 50m. 근데 이게 몇 동이래요? 5개 동이 있대요. 단지. 했더니 690제곱미터가 나오네요. 인수 가능인가요? 200제곱미터 넘어가죠? 인수 가능. 간단하게 이런 문제도 5점짜리로 몇 개, 이렇게 5점짜리 5개, 1, 2, 3, 4, 5 이렇게 적는 거 인수 가능 여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시설비가 6,000원이네요. 제곱미터당 6,000원. 근데 가입 비율이 100%래요. 하지만 우리는 포도하고 대추는 80에서 130 가능한 거 아시고 계시죠? 이미. 여기 가입 비율 최대 그럼 곱하기 1.3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고 가입 금액은요. 10,000원 단위 미만, 1,000원 단위 미만 문제에 제시되는 조건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아무 조건이 제시 안 돼 있다. 그럼 가입 금액은 농구먼 이론서대로. 하지만 이거 1,000원 단위인지 10,000원 단위인지 바뀌는 건 확인해 보자. 네. 자, 보험료 한번 볼까요? 보험료는 시설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영업요율밖에 없더라. 영업요율 외에 나머지 것들은 과소해서 적용되는 거더라. 네.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할 때 지원보험료는 똑같아요. 정부 지원율. 순보험료의 50%,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 100% 똑같습니다. 보험료 한번 볼까요? 만약에 보통약관 영업요율이 과수 8, 비가림 시설요율은 따로 제시가 돼야 맞죠? 자, 특약요율도 따로 있었죠? 우리 아까 공식 봤지만 다 똑같은데 특약요율, 보통약관 요율만 달랐잖아요. 순보험료는 영업보험료의 90%래요. 과수시설 동일하고 지자체 지원율도 동일하고. 자, 얘네들 제시돼 봤자 뭐다? 과수에 해당하는 품목 항목이다. 시설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지금 비가림 시설보험료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시설.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서 가입금액 그대로 내려옵니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냥 보험료, 즉 영업보험료, 보통약관 영업료율, 뭘 적용하는지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영업보험료가 41만 4천 원 나왔어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아까 계약자 부담 순 중에 지원 빼고죠. 순보험료는 영업의 90%래요. 순 중에 지원 빼고 지원보험료는 무조건 정부 순의 50%는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난 처음부터 할란다. 그럼 가입금액 본인이 익숙하신 대로 하세요.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그중에 순보험료 비율, 순 중에 빼고. 시설보험료의 가장 기본, 베이직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가림 시설 피해조사부터 이 과목 내용 볼게요. 여러분, 우리 뭘 가입하는 거라고요? 비가림 시설. 더 구체적으로, 더 범위를 좁혀서. 단지. 더 범위를 좁혀서. 단지 안에 동. 더 범위를 좁혀서. 구조체, 피복제, 각 동에. 그쵸? 걔네들을 가입하는 거예요. 걔네들에 대한 보험료를 받는 거고 구조체, 피복제, 손해를 조사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그들의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조사는 구조체, 피복제 얼만큼 손해봤니? 이거예요. 여러분 피복제 뭘까요? 그냥 비닐 생각해보세요. 피복제 손해 어떻게 조사해요? 면적. 그게 끝이에요. 구조체는요. 이거 다시 사용할 수 있나? 아까 목재, 죽재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통 철제겠네요. 다시 사용할 수 있나?
사용할 수 있으면 그냥 보수하면 되겠죠. 사용할 수 없으면 교체해버려야 되겠죠. 끝이에요. 조사가 그게 다예요. 여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밖에 조사 안 하는구나. 오케이. 볼까요? 해당 목적물인 비가림 시설에 뭘 조사한대요? 구조체와 피복제, 수리비를 산출한대요. 얘를 다른 말로 저쪽 농업용 시설물 가보시면요. 원상복구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똑같은 거예요. 원상복구 또는 수리를 제조달가액으로 하니 시가로 하니 그 차이예요. 자, 평가 단위.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한 동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이 한 동의 구조체와 피복제를 각각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동 단위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단위로 보험금 지급. 하지만 이런 거 괄호 넣기,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한 동을 기준으로 농업용 시설은 똑같습니다. 보험 목적물별로 평가한다. 한 동을 기준으로 보험 목적물 한 동일 수도 있고요. 더 정확하게는 한 동의 구조체와 피복제. 목적물, 구조체, 피복제. 그럼 조사 방법 얼만큼 피해봤니? 피복제, 피해 면적 조사한다. 피해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죠 뭐. 끝. 구조체. 재사용할 수 있니 없니? 이거예요. 재사용할 수 없대요. 그럼 교체해야죠. 재사용할 수 있대요. 보수해야죠. 이게 다예요. 자, 여기 지금 그림에 대추 비가림 시설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론서에 실리는 거다 보니 좀 좋은 비가림 시설 이렇게 해놨나 봐요. 좋은 비가림 시설. 근데 이제 여러분 지방에 가보시면 비가림 시설 굉장히 좀 그런 것도 많아요. 근데 다 가입해 준대요. 아까 인수제한 목적물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그림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방법 끝났으면 얘를 보험금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우리 다 했던 내용입니다. 398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험금 지급 사유, 과수나 시설이나 똑같이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할 때 아래와 같이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아래와 같이 계산, 얘가 우리가 아까 한 지급보험금의 계산 1, 2, 3, 4단계에서 1단계는 가입금액하고 가액이잖아요. 그쵸? 얘는 이제 보험금하고는 이제 인수 1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보험금은 해당 안 되고 여기부터죠. 하지만 우리는 얘가 한도 또 일부 보험 여부기 때문에 1단계로 놔야 되는 거예요. 네. 2과목에서는 2, 3, 4단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자, 재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여기서 멈추면 그냥 시가예요. 근데 봤더니 이 가액이 어떤 가액? 제조달가액이래요. 우리 했잖아요. 손해액, 가입금액, 가액, 손해액을 뭘로 계산한다? 제조달가액으로 한다. 2단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한 사고마다 손해액 계산해서 보험금 계산해서 지급한다. 오케이.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다. 인 제조달가액의 용어의 정의니까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손해액 계산했으면 우리 보험금으로 만들어줬잖아요. 만들어줬다. 핵심이 뭐다? 자기 비례. 자기 부담금을 어디서 차감하냐 봤더니 손해액에서 차감하래요. 됐죠? 자기 손해액에서 차감하래요. 손자. 얼마나의 내용 나오겠죠. 우린 손해액의 10% 한도 있다는 거 이미 알지만. 네. 그 다음에요. 비례 해요 말아요. 얘는 일부 보험이 없잖아요. 말아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가입금액 내에서 한도 우리는 1번에서 이미 알았죠. 둘 중에 작은 거. 네. 이게 끝이에요. 너무 쉽죠? 기본. 자,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여러분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어쩌고저쩌고 물론 지금 손해평가사 2차 시험 준비를 이미 시작하신 분들, 재수생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요. 일단 이거 넘어가세요. 이건 모든 시설마다 반복돼 있죠. 중복보험에 관한 내용이에요. 23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인삼에서 이 부분이 약간 다른데 다 똑같아요. 24년도부터 다 똑같아질 거예요. 얘는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내용, 즉 나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네요. 나 부분이네요. 나 부분. 요거는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축사까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요 다 부분은요. 다. 하나의 보험가입 금액으로 얘는 비가림하고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그다음에 나중에 가축재해보험 쪽으로 넘어가시면 축사 말고 가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얘는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게요. 네, 어려운 내용 아니고 나머지가 전부 우리가 한 시설보험금 4단계 중에서 세 번째. 손해액을 어떻게 해라, 뭐 이거 우리가 아까 했던 거 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이 과목이죠? 이 과목은 이 과목답게 뭔가 더 추가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죠. 손해액을 우리는 뭘로 계산한다? 제조달가액이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제조달가액으로 하지 말고요. 시가로 하래요. 이거 하나 추가된 내용이에요. 자, 수리, 복구 안 됐어요. 수리, 복구 안 했는데 새 걸로 교체하는 금액을 제시했어요. 보상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으로 이득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수리, 복구 안 했어? 그러면 그냥 시가로. 그래서 감가, 우리가 계산하는 거, 경련감가율, 그다음에 경관연수 곱해서 총 감가율 계산하는 거,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잖아요. 얘를 비가림 시설에서 가끔 쓸 일이 있는 거예요. 시가로 보상하는 원칙인, 시가평가 원칙인 해가림과 축사 말고도 비가림 시설에서도 농업용 시설물 똑같아요. 제조달가액 특약 가입한 경우에 수리복구 안 하면 시가 보상하는 거 똑같아요. 여기 감가 쓸 일이 있더라. 그럼 여러분은 일단 비가림 시설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 수리복구 했나? 수리복구 안 했으면 시가로 해야 되니까요. 그쵸? 그거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거. 첫 번째 가입금액, 가액, 두 번째 손해액, 수리복구 했다면 제조달가액, 안 했다면 시가. 얘만이에요. 수리복구 안 했다고 해서 가입금액, 가액까지 시가로 계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득금지의 원칙 때문에 얘만 그냥 시가로 하는 거지 평가 방법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시고. 네. 그런데 실제 수리복구를 바로 했든 아니면 적어도 180일 이내에 저 언제 수리복구 할게요. 재보험사업자한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대요. 이러면 수리복구 한 거로 간주한다. 저 이런 거는 네.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오케이. 자, 3단계 시설보험금 4단계 중에 세 번째 보험금으로 만들어주는 거 자기를 어떻게 얼마나 우리 다 한 내용이죠. 손해액의 10% 피복제 단독사고 화재 주의하시고 사고당 단지당이더라. 네. 자, 이 부분은 비가림 시설 보험금 계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시설보험금 1, 2, 3단계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지금까지 이제 4단계 비용손해에 관한 내용이에요. 비용손해. 자, 여기를 계산할 때 뭐가 핵심이다? 자기 비례가 핵심이었죠. 얘도 똑같이 계산한다. 똑같이 계산하는데 얘는 하나 더 핵심이 있었죠. 자기를 어떻게 얼마나 차감, 그다음에 비례를 하니 많이 하나 더 있었죠. 여기서는 1번 단계에서 이미 파악이 됐지만 한도, 그쵸? 한도. 자기 비례 한도. 4번을 계산할 땐 추가 비용 손해를 계산할 땐 자기 비례 한도예요. 완전히 인식해 두세요. 자기 부담금. 근데 이미 우리 나왔잖아요. 어디서 차감하래요? 괄호 안에서 차감하래잖아요. 그쵸? 얼마를 차감하래요? 손해액의 10% 차감했죠. 똑같아요. 잔존물 제거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의 10%, 1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에요. 잔존물 제거 비용의 자기 부담금. 그럼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빼고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은 90만 원 되겠네요. 됐죠? 자, 비례해요, 안 해요? 비가림 시설이잖아요. 일부 보험이 없으니까 비례 안 해요. 여기서 끝. 쉽죠? 한도는요. 자, 한도 주의하셔야죠. 우리 3번 목적물 보험금까지는 아예 1번 단계에서 한도를 체크하지만 비용 손해는 이제 한도를 여기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어긋나시면 마지막 답이 틀려버려요. 최종 지급 보험금이 틀려버려요. 뭐 한도를 어떻게 체크하나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볼게요. 첫 번째, 잔존물 제거 비용은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그게 이 내용이에요. 자기를 똑같이 해라, 비례를 하라 마라, 한도를 어떻게 하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도,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첫 번째 잔존물 제거 비용 100만 원. 그럼 손해액을 보시는 거예요. 손해액이 만약에 800만 원. 그럼 손해액의 10%가 얼마죠? 8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시된 잔존물 제거 비용이 100만 원. 둘 중에 작은 거. 손해액의 10% 하는 거. 80만 원이죠. 그 경우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의 10%인 8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되겠죠. 그럼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은 80만 원 빼기 자기부담금 72만 원. 비례는 안 하고 한도는 지금 체크했고. 됐죠? 근데 만약에 손해액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럼 손해액의 10% 150만 원. 근데 문제에 제시된 잔존물 제거 비용이 100만 원. 그럼 둘 중에 작은 거 뭐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의 10%가 잔존물 제거 비용의 자기부담금. 그럼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은 100 빼기 10, 90. 비례는 안 하는 시설이고. 됐죠? 한도 체크. 얘가 먼저 와야 되겠죠. 우리 여기 1순위에 와야 됐듯이 얘를 먼저 손해액의 10%에 먼저. 두 번째 자기 차감. 세 번째 얘는 비례 안 하는 시설.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잔존물 제거 비용에서 차감하는 자기 부담금 총 한도가 어디 안에 들어와야 된다? 3번 단계에서 차감한 목적물 보험금에 자기 부담금과 합해서 최대 100만 원 한도에 들어와야 된다. 피복제 단독 사고라면 30만 원 한도에 들어와야 된다. 합해서. 만약에 이 단계에서 목적물 보험금 계산하는 단계에서 자기 부담금을 다 차감해 버렸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비가림 시설 자체의 손해액이, 즉 구조체와 피복제의 손해액이 우리 1번 가입금액 가액, 2번 손해액인데 여기서 계산한 손해액이 수리복구 했어요. 그러면 제조달가액 안 했으면 시가 손해액이 만약에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자 보험금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손해액에서 1,500만 원에서 자기를 차감해야 되죠. 자기 얼마예요? 1,500만 원의 10%. 150만 원이잖아요. 150만 원이에요? 한도 100만 원. 됐죠? 그리고 가입금액이 있겠죠. 가입금액 한도. 여기서 계산한 가입금액 한도. 이게 목적물 보험금이에요. 그럼 얼마? 1,400을 가입금액에서 자르면 되겠죠. 가입금액이 높으면 1,400 그대로. 가입금액이 적으면 가입금액만큼. 그쵸?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더 차감할 자기부담금이 남아있나요? 이 단지는 계약자가 아까 최대 얼마? 구조체 피복제 복합사고여도 최대 얼마? 100만 원. 자녀 자기부담금이 없다. 자, 네 번째 단계 봤더니 추가 비용 손해에서 첫 번째 잔존물 제거 비용이 뭐 100만 원이 제시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단계에서 이후의 비용 손해는 차감할 자기부담금은 없네. 0원이네. 판단되시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손해액이 1,5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500만 원이에요. 그럼 목적물 보험금에서 500만 원이니까 자기부담금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30만 원, 100만 원 한도에 들어오네요. 50만 원. 그러면 자녀 자기부담금이 얼마예요? 50만 원. 그럼 여러분은 추가 비용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그리고 만약에 비가림 시설이니까 난 손대산에서도 농금원 이론서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부담금 차감할래 하시는 분들 다 합쳐도 최대 50만 원 한도. 다 합쳐도. 자, 이 경우에 잔존물 제거 비용이 100만 원 만약에 제시가 됐어요. 잔존물 제거 비용 첫 번째 한도 1번에서 우리 한도 따졌잖아요. 한도 손해액의 10%, 손해액이 500만 원인 경우에 50만 원, 제시된 거 100만 원. 그럼 얼마? 50만 원. 한도 따졌어요. 두 번째 계산해 줘야 되죠? 계산. 50만 원의 10%를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자기부담금. 10% 5만 원이네요. 한도 안에 들어오죠. 남은 자기부담금 한도 안에 들어오잖아요. 5만 원. 그럼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45만 원. 됐죠?
이거예요, 이거. 잔존물 제거 비용, 추가 비용 손해, 모든 추가 비용 손해 다 차감하실 분들은 자녀 자기 부담금 내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다. 만약에 뭐 그런 숫자는 잘 안 나오겠지만 자녀 자기 부담금이 3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거 말 안 돼요. 말 안 되는데 그냥 예시로 3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잔존물 제거 비용 50만 원이면 10%니까 5만 원이 자기 부담금인데 3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거 그냥 3만 원만 차감하는 거예요. 한도내. 네. 그 다음에 손대잔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손해 방지 비용, 대유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저는 자기 부담금 차감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추가하는 거죠. 최종 목적물 보험금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손대잔 그냥 추가하는 거죠. 기타 협력비용은 원래 전액이고 근데 차감하실 분은 손대잔 합계 곱하기 10% 자기 부담금 그 10%가 자녀 자기 부담금에 들어오는 거. 자, 자기 부담금은 50만 원 남아있어요. 여기서 5만 원 차감했죠. 그럼 45만 원 남아있네요. 그 내에서 10% 차감. 차감한 거, 그 다음에 기타 전액, 기타 협력비용 전액 3번에 추가해주면 되죠. 됐죠? 자기 부담금 한도 그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제 연습 문제로 많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볼까요? 손해로 지급할 보험금과 즉 목적물 보험금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을 적용해 계산한 잔존물 제거 비용, 즉 계산한 보험금, 목적물 보험금, 계산한 잔존물 제거 비용 그 합계액은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잔존물 제거 비용은 우리는 지금까지 잔존물 제거 비용 한도 우리 목적물 보험금의 첫 번째 한도 따지듯이 손해액이 10% 한도, 두 번째 계산, 해가림, 축사라면 여기서 비례도 들어가겠죠. 여기서 해가림이라면 여기서 비례 들어가겠죠. 얘는 안 들어가고 비가림이니까. 세 번째가 남은 거예요.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뭐냐?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이 3번이요. 더하기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이거요. 이거 45만 원. 이거는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잔존물 제거 비용은 하나, 둘,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1, 2, 3. 되셨죠? 잔존물 제거 비용 하면 여러분 무조건 땅, 세 개. 무조건. 첫 번째 잔재비 한도, 두 번째 계산. 세 번째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3번과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합계는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손대잔이 없어요. 기타 협력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곧 최종 지급 보험금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가입 금액을 넘어설 수 없다. 됐죠? 네.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은 같은 비용 손해지만 성격이 다르다. 자, 그러면 잔존물 제거 비용 땅 세 개 했어요. 첫 번째 한도, 계산, 마지막 한도, 총 한도죠. 총 한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용 손해 계산 어떻게 하나 볼까요? 지금 우리 비용 손해 계산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잔존물 제거 비용 받고요. 나머지는요. 똑같아요. 손대잔, 기타는 뭐 언제나 전액이니까 그냥 빼버릴 거예요. 얘는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비례 한도가 중요한데 일단 한도 볼까요?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래요. 한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한도가 없으면 기타 협력 비용하고 무슨 차이 있냐고요? 차이가 있죠. 기타 협력은 언제나 전액이고요. 전액. 일부 보험인 경우에도 비례 안 해요. 그냥 전액. 근데 손대자는 일부 보험이면 비례 보상하잖아요. 비례 보상하잖아요. 그 차이인 거죠. 한도 자체는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똑같이 지급해요. 일부 보험의 경우에 비례하고 얘는 전액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한도. 비례, 손대자는 비례하고요. 어떻게 비례해요? 손대잔 계산한 거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차감하실 분은 하고 여기에 비례. 여기 비용 손해 손대잔. 차감 안 하실 분은 그냥 이 계산한 금액 자기 없이 바로 곱하기 비례. 가입분의 보험 가입 금액. 자기 부담금 지금 말씀드렸죠. 차감하실 분은 이 총 비용의 10% 자녀 자기 부담금 한도 내에서 차감 안 하실 분은 그냥 바로 합계해가지고 비례. 비례 이제 안 하는 시설은 그냥 끝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비가림 시설 계산 방법이에요. 계산 방법인데 우리 해설노트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잘 엮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입금액 일단 우리는 무조건 4단계 생각하시면 돼요. 가입금액, 가액 다 구했어요. 제조달가액으로 비가림 시설이니까. 두 번째 이제 손해액 산출하는 거예요. 이제 2단계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수리복구 했니 안 했니? 수리복구 안 했어? 그러면 시가로 손해액 산출. 얘는 안 건드려요. 얘는. 수리복구 했다 그러면 제조달가액으로 손해액 산출. 뭐와 뭐에? 구조체와 피복제.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요. 비가림 시설은 구조체, 피복제 따로따로보다는 그냥 통합해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조체 손해액, 피복제 손해액이 아니라 그냥 비가림 시설 전체의 손해액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제조달가액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 끝. 시가는 제조달가액에서 감가구에서 차감한다. 감가를 구하려면 제시돼야 되는 게 경과년수. 경과년수 이렇게 제시되면 땡큐고요. 보통 언제? 설치부터 지금까지. 연단위로 한다. 농업용 시설물 빼놓고 다 연단위라 말씀드렸어요. 2년 8개월 그냥 2년. 연 미만 월은 무시한다. 그쵸? 한번 볼게요. 구조체 내용연수 8년이네요. 8년짜리.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경영감가율. 내용연수분의 1 마이너스 잔가율. 잔가율이 20%죠. 그럼 1년에 80% 떨어진대요. 1년에, 총 8년 동안 80%. 1년에 10% 떨어지는 거네요. 경년감가율. 그리고 2년 지났대요. 그러면 구조체의 총 감가율은 2년 곱하기 1년에 10%씩이니까 20% 떨어졌겠네요. 됐죠? 피복제는요? 내용연수 1년에 40% 고정감가래. 여러분 고정감가는요. 뭐 계산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그냥 1 마이너스 고정감가율이에요. 계산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시가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수리복구를 완료하지 않았어요. 그럼 시가로 계산해야 되겠죠? 구조체 제조달가액의 면적 곱하기 시설비 1 마이너스 총감가율. 됐죠? 얘가 나오네요. 피복제 제조달가액의 고정감가는 그냥 대입한다. 그러면 60만 원. 합계 손해액. 구조체 피복제 따로따로 구하지만 합계예요. 동동 따로따로 구해도 합계 최종적으로. 네. 수리복구 안 했을 때는 얘도 감가율을 구해야 되는구나. 한 경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시설보험금 4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 보험금으로 계산해줘야 되겠죠? 자기 비례가 핵심이더라. 자기 비례. 네, 여러분 그냥 두 문자로 비손자가 암기하세요. 비손자가. 손자가. 네. 나중에 저 자기부담금 위치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시거든요. 자기부담금은 핵심인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더라. 네. 그리고 한도, 그다음에 화재 손해 미차감 주의하시고요. 목적물에서 차감하고 남은 자기부담금 한도 내에서 추가 비용 손해 10%를 자기부담금으로 차감한다. 남은 한도가 추가 비용 손해 10%에 못 미친다? 그럼 그냥 한도만큼만 차감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가입금액 1,000만 원이에요. 손해액이 250만 원. 구조체 피복제 사고래요. 이거 중요하죠? 왜요? 자기부담금 최대 한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구조체 피복제 사고면 최소 30만 원인데 손해액의 10% 25만 원을 하려고 했더니 한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을 차감하는 거예요. 자, 목적물 보험금 계산 손해액에서 자기를 차감하고 자기는 괄호 안에서 얼마 어떻게 했고요. 그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얘가 목적물 보험금이에요. 220만 원이. 만약에 추가 비용 손해 없다면 여기서 끝. 이제 만약에 추가 비용 손해가 있어요. 문제 봤더니 그러면 첫 번째 잔존물 제거 비용부터. 잔존물 제거 비용 무조건 1, 2, 3이에요. 땅. 첫 번째 손해액의 10% 한도. 손해액의 10% 한도. 두 번째 계산 자기부담금 차감이죠. 여기서는. 그다음에 네 번째 총한도. 총한도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더하기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거. 네. 잔존물 제거 비용은 무조건 1, 2, 3 땅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 볼게요. 가입금액 1,000, 손해액이 800이래요.
1단계 가입금액 하란 얘기고 2단계 손해액 계산했어요. 시가든 뭐 제조달가액이든. 그러면 일단 목적물 보험금은 어떻게 돼요? 2단계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와야죠. 목적물 보험금 먼저 계산해줘야죠. 손해액에 자기부담금 차감, 비손자. 자, 손해액이 10%, 80만 원. 구조체 피복제 사고. 구조체 피복제 사고. 오케이죠? 한도 안에 들어오죠? 가입금액 한도. 그러면 목적물 보험금은 720만 원. 얘가 계산된 보험금이에요.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자, 여기서 여러분은 자기부담금 잔여 100만 원 한도인데 구피 사고니까 20만 원 잔여 남았구나. 그럼 비용 손해 아무리 많아도 자기부담금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제시된 잔존물 제거 비용이 50만 원이네요. 땅땅땅. 먼저 잔재비 한도. 목적물 보험금 한도는 위에서 먼저 따졌어요. 우리가 제1단계에서. 그러니까 얘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50만 원. 손해액 800만 원이네요. 10%. 그럼 50만 원. 두 번째, 계산해줘야죠. 계산. 자기 비례 한도인데 한도는 지금 했고 비례 안 하고 자기만 차감하면 돼요. 자기 비용이 10%. 손해액이 10%. 언제나 10%예요. 10%하고 한도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인데 5만 원? 자녀 자기 부담금 20만 원 한도 내에 들어오네요. 20만 원 내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차감하니까 45만 원. 이게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이에요. 그럼 마지막 땅땅땅의 마지막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과 720과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은 45만 원은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765만 원. 얘가 최종 보험금이에요. 손대잔이 없다면. 됐죠? 네. 최종 보험금. 자, 만약에 이런 예시예요. 가입금액이 1,200만 원, 손해액이 1,500. 그럼 목적물 보험금의 자기부담금 얼마다? 이미 파악되셨죠? 150만 원? 아니죠. 최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잔여 없구나. 잔존물 제거 비용이 얼만큼 많이 제시가 돼도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네. 그러면 잔재비 일단 첫 번째 50만 원, 손해액 10% 한도, 두 번째 계산 자기가 없으니까 그냥 50만 원. 그러면 마지막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1,200,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50, 이 한도는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최종 보험금. 됐죠? 손대잔 없으면 여기서 끝. 자, 그럼 손대잔 한번 볼까요? 손대잔. 손대잔 똑같아요. 계산해야 돼요. 계산, 자기, 제가 계속 반복할게요. 여러분 그냥 지금 시간이 다 익숙하셔야 돼요. 익히셔야 돼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 비례, 보험금, 목적물 보험금 계산할 때, 비용 손해 계산할 때는 자기 비례 한도. 얘는 비례 안 하는 시설이고 한도 가입 초과해도 지급한대잖아요. 가입 금액을. 그럼 얘도 이제 필요 없고 자기. 근데 저는 자기 차감 안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론서 기준으로 하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를? 손대잔 합계의 10%를 한번 볼까요? 자, 손대잔이 이렇게 제시됐어요. 손방비가 30만 원, 20만 원, 잔존물 보전 비용이 50만 원, 기타 100만 원. 여러분 이거를 기타를 여기에 묶으시면 안 돼요. 기타는 항상 전액. 그럼 손대잔 합치면 얼마예요? 합치니까 100만 원이네요. 기타까지 해서 200만 원이에요. 나는 농금원 이론서 말고 그냥 모든 시설 똑같이 손대잔에선 자기 차감 안 할래 하시는 분들, 위에서 계산한 최종 목적물 보험금 더하기 잔존물 제거 비용. 최종 보험금 있죠? 거기에다 그대로 이거 더하면 되는 거예요. 최종 보험금.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가입금액 한도, 나머지 965만 원. 근데 나는 손대잔 자기 차감할래. 비가림하고 해가림은 규정 없으니까 나 그냥 자기 차감할래 하시는 분들 합쳤더니 얼마예요?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에 10%. 100만 원에 10%. 10만 원. 위에 자녀 자기부담금 잔재비에서 5만 원 까고 15만 원 남았죠. 15만 원. 15만 원 내에 들어오네요. 그럼 15만 원 내에 들어오니까 10만 원 그대로 차감. 만약에 위에서 자녀 자기부담금이 9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여기 9만 원 차감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 그리고 기타 그대로 오고요. 그럼 190만 원. 그럼 최종 보험금,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가입금액 한도, 계산된 손대잔기. 합치니까 955만 원. 됐죠? 여러분, 비가림 차근차근. 제가 지금까지 우리 시설보험금 1, 2,
4단계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터질 것 같으시죠? 처음 보시는 분들. 근데 사실 이 1, 2, 3, 4단계를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해 나가시면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제가 과실에 의해서 또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시설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접하시는 문제에 10문제라면 7, 8문제 정도는 그냥 이 공식이면 해결돼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같은 공식이거든요. 해결돼요. 답 나와요.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냐고요. 근데 10문제 중에 7, 8문제는 해결됐는데 나머지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실제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보험금 딱딱 계산하는 거 공식에 넣어서 답 구하는 것만 익숙해지신다면 실제 시험에서 대응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1년 또는 2년 가까이 공부하신 거 헛수고 되는 거잖아요. 합격하셔야 되는데 시설은 꼭 15점짜리로 나와요. 배점이 크잖아요. 나머지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의 개념을 말씀드리고 제가 무조건 1, 2, 3, 4단계 차근차근 하세요. 지금은 이해 안 가셔도 하나씩 하시다 보면 알거든요. 근데 과실처럼 난 모르겠어. 나 복잡하고 난 그냥 나오면 틀리거나 어려운 거 나오면 나 기본 문제만 할래. 그러면 그냥 이 공식만 암기하세요. 나 그냥 어렵게 나오면 틀릴래. 15점짜리 뭐 틀릴래. 하시는 분들, 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하셔도 돼요.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보험 가입 금액,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계산된 손대잔, 전액 기이. 손대잔은 뭐 자기 차감하실 분은 하시고.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이걸로 하시면 돼요. 손해액. 위에 볼까요? 손해액이 얼마였죠? 800만 원 제시됐나요? 잔존물 제거 비용. 물론 잔존물 제거 비용 한도는 따져야죠. 무조건 한도는 따져야 돼요. 손해액이 10%. 따졌더니 50만 원이었나요? 그쵸? 위에 예시. 총 자기부담금 800만 원, 50만 원에 10%, 85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에 들어오잖아요. 85만 원. 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 1000만 원이었나요? 답 나와요. 답이 나와요. 손대장기도 자기 차감하실 분은 10%, 차감 안 하실 분은 그냥 더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것만 암기하셔서 하시면 조금만 개념 묻는 문제 꼬아서 내시면 헷갈리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보내드리고 난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번 공식대로 하시면 되세요. 물론 해가림 축사가면 조금 또 달라지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아까 이론서 윗부분에 있던 제가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 가축에 해당된다 하는 거 일단 읽어볼까요?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 목적을 계약한 경우. 여기서 보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동을 얘기해요.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단지잖아요. 단지. 가축은 보험 여러 마리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마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니? 이론서에 봤더니 가액에 비례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배분하래요. 이게 또 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입 금액이 뭐였죠? 우리 1단계 가입 금액 뭐였어요? 가입 금액, 가액 얘네들은 둘 다 한도였잖아요. 그렇죠? 한도. 이런 거예요. 하나의 가입 금액만 제시됐어요. 1000만 원. 근데 이 밑에 A동이 있고 B동이 있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우리는 각각 동의 보험 가입 금액, 동의 보험금, 동의 보험료를 구해서 합산해서 단지 단위로 하는 거라고요. 가입이든 보험금 지급이든. 그럼 먼저 손해가 발생했어요. A동의 보험금, B동의 보험금을 구해야 돼요. A동의 보험금,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 손해액, A동 손해액, A동 자기부담금, A동 가입금액, B동 손해액, B동 자기부담금, B동 가입금액. 손해액이야 뭐 구조체, 피복제, 제조달가액, 그 다음에 시가, 수리복구 안 하면. 자기부담금이요?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에 비례해서 배분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자기부담금이 만약에 50만 원이에요. 각 동의 자기부담금을 구하려고 하는데 단지 전체의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A, B동 손해액 합계. A의 손해액. 그러면 A의 자기부담금. A, B동 손해액 합계. B의 손해액. 그럼 B의 자기부담금.
심플해요. 손해액에 그냥 비례해서 배분해버리면 돼요. 근데 얘 어떻게 하냐고, 얘. 단지 단위의 가입금액이 제시된 경우에 얘는 우리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에 비례해서 지금 배분했잖아요. AB 손해액 합계분의 A의 손해액, AB 손해액 합계분의 B의 손해액. 가입금액은요, 가액에 비례해서 배분하라는 거예요. 왜? 한도가 필요하니까. 한도가 필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가입금액은 한도의 역할이다.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한 단지예요. 근데 한 단지에 여러 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A동의 가입금액은 A, B, C동 총 가액 합계. 이건 가액이 제시되거나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구하면 되죠. 제조될 가액이잖아요. A동 가액 합계분의 A, 가액 총 합계분의 A동의 가액. 그러면 A동의 가입금액, A동의 한도. 원래는 이렇게 해서 A동 보험금, B동 보험금에서 합산해서 단지 단위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글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험금 계산 문제에는 이걸 녹여내기는 어렵고 요 자체만 똑 떼어내가지고 묻기는 쉽겠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단지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제시됐어요. 근데 가액이 A, B동이 있는데 가액이 제시가 됐어요. 제시 안 되면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고요. 총 가액이 1,100만 원이네요. 전손됐대요. 전손 가액 이퀄 손해액. 자, A동의 보험금을 구해야 돼요. 손해액. 가액 이퀄 손해액. 손해액. B동 손해액. 자기부담금. 여긴 다행히 화재 사고예요. 화재니까 비가림시설 안 내죠. 자기부담금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고다? 그러면 총 자기부담금 곱하기 A, B동 손해액 합계 분의 A동 손해액, B동 손해액. 그럼 각각의 자기부담금. 그럼 가입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가입금액이 단지 단위로만 제시돼 있네. 어떡하지? 가액 비례로 배분하라는 거예요. 1100분의 600, 1100분의 500. 그러면 A동의 가입금액, B동의 가입금액. 가입금액 한도로 잘라주니까 보험금은 이렇게 되죠.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나온다? 여러 동이 있는 농업용 시설물, 비가림시설. 그리고 나중에 가축에서 나와요. 가축에서. 그럼 여러분 그런 의문 안 드세요? 아니 가입할 때도 각 동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한다면서요. 그럼 각 동 보험가입금액 산정한 거 그냥 쓰면 되지. 왜 굳이 이대로? 이렇게 왜? 일단 문제에서는 각 동 보험가입금액 제시가 안 될 거예요. 이걸 문제를 내려면 가입금액이 하나로만 제시되면 그냥 이렇게 비례 배분하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 아까 가입금액 어떻게 한다고요? 80%에서 130% 한다 그랬죠. 제조달가액의 80에서 130%, 즉 보험 가액을 일부만일 수도 있고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조금 더 그 보험 목적물의 가치에 충실하게 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자. 가액을 반영하자. 가입금액 자체는 보험가액을 100% 반영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보험금을 지급할 때 한도는 가액에 충실하게 그 비율을 반영하자.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딱 요 정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 정도.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뭐 계약의 소멸. 우리 이거 시설 작물할 때 했었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예요. 핵심은. 축사 빼놓고는요. 전부 이 사고 끝나면 가입금액 복원돼요. 조건은 뭐다?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가입금액 미만이면 가입금액 감액되지 않아요. 시설작물 버섯하고 할 때는 똑같아요. 다만 거기는 작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작기에 2번 이상의 사고이면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거 있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작물이 아니니까. 그냥 한 번의 사고인데 가입금액 미만이에요. 손해액이. 이때의 손해액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우리 했었죠. 그러면 다음 사고에서 가입금액 똑같이 복원돼요. 축사만 빼놓고. 축사는 축사할 때 할게요. 네. 자, 기타 협력 비용 제외한 총 보험금이 가입금액 미만인 경우엔 다음 똑같이 가입금액이 복원된다. 요거는 단답형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네. 여러분, 지금 기본이 되는 비가림 시설 지금 천천히 계속 반복하면서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1, 2, 3, 4단계. 난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공식. 하지만 되도록이면 1, 2, 3, 4단계를 다 이해하시고 차근차근 연습해 보세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농업용 시설물 들어갈게요. 1과목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